어떤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사실상 적화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7월 달에 제가요, 워커힐 호텔에서 제가 한 30분간 강의를 했는데 바로 그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이미 전복된 상태, 뒤집어진 상태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적화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이러하다고 강의를 했더니 제 강의가 얼마나 많이 봤느냐, 한 80만 회에서 100만 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에서 또 애국 우파 지도자 대회에서도 제가 그 비슷한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한 80만 회에서 100만 회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본 게 아니고 퇴직 국정원 직원들부터 장군들, 군인들 모두 다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이 다 봤더라고요. 그건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란 저의 주장이 사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주는 줄 알거나 약간 위험한 정도, 기울어진 정도로 생각했지 이 정도로 위험한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이미 98년도에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후에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지금 2018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요 연간 800배에 이르렀습니다.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49개의 법률을 바꿈으로써 그게 그렇게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아래서 법률이 몇 개 바뀌었냐 하니까 4025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몇 개 바뀌었냐? 8만 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법률이 몇 개였냐? 놀라지 마십시오. 2만 3천 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률이 이토록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또 대한민국의 마을을 완전히 좌파들이 장악하도록 하는 주민자치기본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만약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법률 다 통과돼서 이미 대한민국은 완전히 끝장났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이 이제 과거처럼 정상적인 나라로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전혀 아닙니다. 이미 장애 상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라면요,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사실은 적화통일, 북한의 연방제 체제로 흡수됐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아마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여러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 되면 나는 이민 간다고. 그런데 이민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고 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가 좀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해외로 빠져나갈 때 이재명 정부가 가만히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북한의 아마 지시에 따라서 바로 공항이라든가 항만을 아마 일정 수준을 폐쇄하고 검색을 통해서 아마 그런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적화통일이 1년 뒤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괜찮다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서서히 진행되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됐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엄청난 사태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그런 충분한 현상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중병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를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만약에 이 정상 상태, 그러니까 몸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4025건의 법률이 바뀌었는데 그 법률 하나 안에는 다 이와 같은 엄청난 독소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아시잖아요. 차별금지법에 23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조항이 뭐냐, 동성애 반대, 성적 소수자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지. 나머지 20개 조항은요, 뭐냐면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사상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별금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해서 울산의 시내에 아마 주체사상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선전선동하고 영화 만들고 아마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그 법에 의해서 이제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또 나머지는 경제적 차별금지. 예를 들면 학벌에 대한 차별금지,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제 뭐 대학원 박사 나오나 학사 나오나 고등학교 나오나 월급 똑같이 준다. 그러면 노동시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장 경제체제가 완전히 다 파괴되는 거죠. 법 하나에 의해서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파괴될 수 있는데 교회만 파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 하나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제가 그거를 반대했던 것조차도 이미 그 법이 통과됐더라면요, 대한민국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대선은 없는 겁니다. 왜? 마을에 있는 좌파들이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돈과 권력을 다 장악하고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여해서 여러분들의 아마 모든 상태가 그 좌파들에 의해서 다 샅샅이 장악당하면, 돈으로 주민들을 구워 삶으면 어떻게 선거가 존재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법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내용인데 교수들도 법학자들도 그 내용이 독소조항이 뭐가 독소조항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와 같은 상태, 법이 이미 그와 같은 독소조항의 법률들이 수도 없이 이미 대한민국에 시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체를 국민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상적 국가가 되려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심어놓은 이 모든 쇠 말복을 그거를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때도 박아놓은 거 있고 김대중 정부 때 박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 다 뽑아내고 정상 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의원이 적어도 180석에서 200석을 우파 정당이 얻어서 그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모든 법률을 정상적 법률로 다시 바꾸어야만 정상적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이나 정부나 또 국민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정상적 국가로 항해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비슷비슷하게 얻기만 해도 문재인 정부 때 박아놓은 그 법률이 하나도 뽑히지 않는 채 어떻게 간다고요? 4년 뒤까지 간다. 4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 대선은 그들의 손에 다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겪었던 엄청난 적폐청산이 그때 그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앞에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거는 제가 추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의 북한이나 또 동유럽이나 이런 공산주의화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거나 또 김국성 선생님처럼 북한의 대남 공작을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했던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것은 이미 예측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1년 동안 우리의 운명은 이제 1년 안에 사실상 결정난다고 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그동안에 30년 동안 우리는 공산하니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니 북한에서 위협을 당한다고 말을 했어도 뭐 별 문제 없던데 라고 안심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바야흐로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한 번뿐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좀 다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몇 개만 왜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사실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선거 있죠. 선거.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선거가 뭡니까?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가 북한의 조정 아래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거가 뭐냐? 저도 사실상요 2012년도 대선 아시죠?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 간에 치러졌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바로 한 해 전에 2011년도 10월 달에 8월 달에 뭐가 이제 적발이 됐냐면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적발됐습니다.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는 간첩단인데 이거를 딱 적발해가지고 김덕용이라는 주모자 노트북을 딱 압수를 했는데 해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지령문이 내려와 있는 게 그게 삭제되지 않는 채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년 총선에선 이렇게 하라는 지령이 딱 내려왔는데 선거가 그대로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이석기가 장악하고 있는 민노당이 있는데 그 민노당을 통진당으로 확장 개편해라. 그런데 확장 개편했어요. 그런 후에 민주당과 야권연대 해라. 야권연대 했어요. 그래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2012년도 총선에서는 이석기가 중심으로 한 북한에서 가장 이뻐하는 그 북한의 지령에 철저히 수정하는 소위 대남 적화 혁명가인 이석기가 주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통진당이 얼마나 220석이나 얻고 220만 표나 얻고 1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대선 때는 통진당과 민주당의 문재인이가 야권 연대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당선되면 문재인과 이석기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총선 직후에 통진당 내부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가 적발되고 언론에 노출되고 비판되는 바람에 야권 연대가 깨져서 뭐 그런 어떤 대선에서 겨우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무산됐습니다. 이와 같은 만약에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그때 2012년 대선에서 이미 승리를 해서 정권을 잡았을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아슬아슬한 일이 2012년 대선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대선에서는 충북 동지회라고요. 저기 청주에서 적발된 간첩단 사건에서 딱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 충북 동지회라는 간첩단에서 북한에다가 뭐를 했냐면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지원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답장이 왔어. 아직 좀 기다려라. 아직 그런 답장을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쌍방울 수사의 결과 밝혀졌는데, 북한에다가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달라고 돈을 준 게 적발됐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뭐 다른 선거는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북한의 대남 공작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대한민국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음모와 이런 것들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재명에다가 1416만 평가를 찍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오늘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이와 같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석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 중에 종북 세력이니 이런 소위 주사파 중에 이토록 집요하게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추종적인 그런 혁명 활동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영향력의 범위에서도 그렇고 이미 지금 세력을 넓힌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요,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2001년도에 이미 민노당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실제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한 게 언제냐? 이석기 그룹이 당권을 장악한 게 2006년도 초에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권을 장악하고 한 번도 당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끝없이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2011년도 11년도 말에는 통진당이라는 더 확장된 정당을 만들었고 문재인과 공동정부를 구성할 만큼 확장됐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통진당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아로 사건 때문에 2013년도에 구속이 됐잖아요. 교도소에서 8, 9년 동안 있었다고요. 작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석기 그룹이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배후의 주동 세력이 이석기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석기 그룹이 2010년도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될 때 이석기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이석기 그룹인 경기동부연합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남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 다음에 그 자금으로 그들이 성남 용인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대해서 그가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재명과 함께 어디로 갔냐? 경기도 도지사까지 이미 확장을 하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이제는 대통령 후보까지 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해서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단독 정권을 구성한다. 이석기가 단독 정권을 구성한다고요. 그래 되면 북한이 정권 잡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사에서 딱 15년 정도 만에 이미 정당 구성, 국회의원 한 명 없던 세력이 이제 대통령을 만들고 일당 169석의 일당을 장악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기까지 국민들은 지금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되겠냐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민노총을 장악했습니다. 이석기 그룹이.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020년도 12월 달에 단독으로 위원장이 됐는데 그들이 바로 뭐냐면 이석기 그룹이 민노총 110만 명의 거대한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고, 그건 곧 민노총 안에 16개 산별노조가 있는데 거기는 정교조니 이런 것도 다 그 민노총 안에 산별노조입니다. 언론노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석기 그룹의 통제 아래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북한이 바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당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 치고라도 정부 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적으로 결판을 내야 됩니다. 죽느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기다가 제가 마을 위험하다고 그래서 뭐 책도 만들고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마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제가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그 법을 제가 책을 쓰고 그다음에 전국 다니면서 1년 동안 강의 안 했다면 통과됐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통과는 저지됐습니다만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조례로 있잖아요. 그거를 또 우회적으로 막 통과를 시키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개나 통과됐느냐고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3,506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1,244군데가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교육공동체라고 해서 좌파들이 교육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또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거를 만들어가 지금 주민들을 돈으로 꾸어 삼고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지금 경찰에 있는 하부 4만여 명의 자치경찰 업무를 좌파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치안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와 같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가 장악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데도 정부조차도 지금 이 문제 위원회 하나조차 안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하여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운명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이 끝은 뭐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후퇴하면 지금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 그 다음에 후손들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이고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한다면 희망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선이라는 어떤 그걸 두고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전개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당을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고 정부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마운 게 지금 사실은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분이 지금 민노총을 막 때리고 있잖아요. 격파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사상적인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김국성 선생님과 저하고 바로 그 계속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사상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깨우쳐 줬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 경제 살려줄게요. 이 공약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바로 이 위기의 본질을 사상적인 위기의 본질을 알려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깨어나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적당한 승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상적인 어떤 그 실체를 까발리고 민노총의 실체를 까발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막 공격하니까 민노총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막 갈라지고 있잖아요. 사상의 직격탄은 대한민국 혹시 역공 받으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역공 안 받아. 오히려 덜 때리면 역공당해요. 완전히 급소를 때려버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이제 전국 조직도 만들고 또 마을 조직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깨우는 국민을 깨우고 주민을 깨우는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다시는 이와 같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혁명적 변화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한다. 울산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